작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용입니다. 예. 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전 작가님 커트, 머리도 좀 자르고요. 라면 가루도 좀 뿌려갖고, 꼬들꼬들 좀 했고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갖고. 동네에서 4만 원에 했어요. 예, 좀 싼티가 나나요? 13년은 젊어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근데. 예. 아니, 너무 예뻐졌어요. 우리 동네 원장님이 저렴한데 아주 파마를 잘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네. 청담동맨 아니에요? 청담동 진보 아니에요? 전 청담동에 가서는 절대로 아니, 머리 근데 못하겠어요. 몇 어딜 번 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가격이 네. 그게 다 거품이거든요. 거품이죠?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적당하게 받아야죠. 왜냐하면 심해요.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건, 네. 근데 네. 청담동 어디서 한 것보다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 원판이 좀 있잖아요. 그래. 제가 목소리가 살짝 간 게 어제 노래를 10곡 이상 불렀어요. 그랬어요. 그대는 보컬 사치도. 보컬 트레이닝 받다가 이제 어제 갖고 트레이닝 없을 때 마구 쏟아냈어. 그냥. 큰일이다. 점점 저의 이상형이 돼가네요. 저는 노래 잘하는 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작가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들어가기 전에 오늘 폭염주의보 의성군,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군위군. 자, 여기까지는 경북인 것 같네요. 인제군, 양구군, 영월군,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원주시, 횡성군, 정성군, 평창군, 춘천시, 여긴 강원도입니다. 네. 자, 정리하면요. 강원도하고 경북 일대 그 산악 지역인데 이게, 문경시는 또 산악 지역인데 폭염주의보네요. 거기 더워요. 그렇죠. 내륙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가보고 친구들도 거기 사는데 여름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살던 그 봉화, 경북 봉화, 거기 네. 이제, 봉화 좋죠. 중고산지. 예. 해발 300m 지역인데 네. 선선해요, 여름에. 거기는 참 저도 좋아하고 제 친한 친구가 또 봉화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살죠. 근데 늘 그리워해요. 근데 좋죠. 좋아요, 근데 거기 제가 살기. 봉화 정씨거든요. 정병국 씨하고 같은 정씨. 그래요? 예. 그래갖고 웃음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래서 제가 정병국 의원한테는 꿈쩍 못해요. 그러시구나. 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특히 노약자분들 물, 음료 충분히 드시고 에어컨 트셔도 틈틈이 에어컨 트시면 에어컨 온도 때문에 아까워갖고 창문 안 열거든요. 근데 틈틈이 한두 시간에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 꼭 해주시고요. 위험한 상황에선 바로 119 그리고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은 바짝 지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분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저희도 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119 소방대원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죠. 네. 참 우리 공익방송 같아. 사람이 공익적이다 보니까 방송도 공익방송이에요. 자, 어디에 오늘 시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네, 오늘은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도쿄도 이 선거를 싹 쓸었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싹쓸이를 한 그 여성 정치인에서 이제는 전국적인 아주 주요 인물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고이케 유리코의 빛과 그림자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고이케 유리코의 명암. 네. 그런데 네. 거기 넘어가기 전에 네. 정말 꿀팁. 네. 왜 도쿄도의회만 단독 선거를 해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도쿄도지사. 네, 도쿄 마스조에라고 도쿄도지사가 이제 굉장히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고이케 유리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도 하차한 거네요. 중도 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내각 책임제이고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달라요.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지역적 이 시기 같은 게 있어요. 보궐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궐이 된 곳도 있긴 있죠. 네. 두 번째 꿀팁. 도쿄도지사 선거가 그 다음에 있을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당연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말하자면 우리 이 지자체 선거라든가 우리 정계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폭탄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서울시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도쿄도는 이제 일본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민도가 높은 곳이다. 또 정치적인 관심이 아주 높은 곳이다. 또 일본의 그 정치에서도 이 토속적인 거, 그러니까 이 지역 기반의
개의치 않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번에도 분노에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베에 대한 분노의 아베에 투표. 대한 분노. 네. 예. 고이케 유료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 네. 빛과 유리꽃. 그리고 예. 그림자. 자, 고이케 유리꽃. 나이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나이는 지금 64살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8선 의원이고요. 네. 근데 일본의 8선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2개월, 3개월 만에 국회가 해산하면은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 일본의 이른바 내각 책임제의 내각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7선도 있고 20 몇 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언론에서 셀프 메이드 우먼이다 이렇게 정치인이다 할 정도로 아주 바닥부터 아주 악착스럽고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여성이다. 또 던질 때 던지는 배짱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결단감이 좀 이렇게 약간 그 배짱이 있죠. 예, 보스처럼 딱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배짱은 있는데 예. 이력은 간단해요. 이제 약간 특이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퍼성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 대학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예. 이 아랍어를 배웠고 또 동시 통역을 하다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TV 앵커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소카와 정권이 들어서니까 호소카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예. 정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호소카, 오자와 고이즈미 뭐 이렇게 해갖고 일본의 권력자들하고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좀 고이즈미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고이즈미. 그렇죠. 그래서 소문도 많았습니다. 이른바 스캔들. 그래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미니스카트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에 입문해갖고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를 사람들이 기자들도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화려한 미니스카트를 입은 여성 의원이다.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은 뒤에는 권력자들을 옮겨 다니고 당이란 당은 또 다 한 5군데가 6군데를 당적으로 옮겨서 철새 유리짱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철새 유리짱. 네, 유리코. 예. 유리코는 철새다. 철새 정치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연설을 많이는 하는데 연설에 컨텐츠 같은 거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연설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외국어를 많이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계다 이런 이제 기자들의 비아냥도 사실 있었어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컨텐츠가 단단하고 알찬 컨텐츠가 밑받침이 안 되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그 행동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일본 말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볼 때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말치 카세라는 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마루치 카세가 뭔가 했더니 그게 멀티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이케 유리코라면 우리 봉도사는 너무 큐트하고 상당히 스마트한 체격에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위크 포인트면은 다이바르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봉도사는 아주 귀엽고 체격도 스마트라는 게 일본에서는 날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오. 체격도 아주 날씬하고 근데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너무 편향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다이버시티, 좀 이렇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외래 어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한테 제가 고위계 이럴 거라면은 아도바이스를 한다면은 아도바이스. 하도 워킹구도 인데스케도 좋지만 레스토 타임 뭐 그것도 가지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 고위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예. 오사카 시장으로서 상당히 또 이
관심을 많이 모았던 하시모토 토루라고 아주 신세대 정치인이 있었는데 예.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이 나는 뭐 관용차 안 타고 뭐 별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알고 보니까 아이가 뭐 7명인가 있었고 깨끗한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막 가정적으로 참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불륜 스캔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빵빵빵. 그렇죠. 그래서 끝이 안 좋았어요. 또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베가 물러나고 나면은 고이케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베보다 더 심한 우익이에요. 극우입니다. 그래서 한일 우리나라로서는 관계는 무척 위험한 거네. 위험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일본군 성노의 그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 연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일본은 막대한 국가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알려야 된다. 사실은 일본이 국가 홍보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를 가치를 할 때 제일 비싸고 제일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국가예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서 코리아가 돼보세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일본인들에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마구 써서라도 우리가 강제 연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의 제1, 2차 세계대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고이케 유리코는 이것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아시아 해방 전쟁이다. 와. 너무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네요.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최대 그 우익단체인 일본 회의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 회의 산하에 일본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 부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땐 요거를 쏙 빼놓더라고요. 아주 그 센스라든가 직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우 뛰어난 여자죠. 위험한 정치인이네요.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아베는 물론 이제 그 우익적인 발언을 하지만은 이 금도가 있어요. 그래도 이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직관과 내가 해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8선이면은 그냥 중진 정도지 거물이라고는 될 수 없는데 갑자기 너무 큰 거죠. 그러면은 나의 성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한 건 다 옳다. 위험한 정치인의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정치인 중에 대선 후보 중에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그분도 정치를 빨리 뛰어들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 옳다. 이런 좀 착각. 출발은 정말 한국 정치를 새롭게 개혁해보겠다는 의지를 저는 믿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분의 이제 진입 과정에서 선거를 통하긴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한 그 일종의 이 예능 프로를 통해서 갑자기 부상해서 바닥을 밟지 않고 그냥 거물 정치인으로 정치 입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저도 참 늘 아슬아슬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대를 했던 인물인데.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이케가 이렇게 선전을 한 게 아베에 대한 반감으로 이 반감으로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것도 있었고, 이 마스조에라는 이제 고이케가 도쿄도 시장에 되게 만든 전직 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좋은 이 휴양지에 가갖고 호텔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서 약 4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가족들하고 그냥 묵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갈 때 1등석만 쫙 타고 다니고 초호화 호텔에 묵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일본 국가 재정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도재정이죠.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고이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이케가 내가 도쿄도 선거에 도전하겠다 했는데 고이케는 그 전에 아베를 지지하지 않고 이시바 시게루라는 다른 정치인을 자민당의 총재로 이제 총재 선거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밑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속된 말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자민당 안에서 고이케에 대해서는 너무 튄다. 그리고 방위상을 뭘 했다 하지만 2개월밖에 한 게 실제적으로 더 있냐. 그때 이제 참의원 선거 패배를 지고 다 이제 물갈이가 된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는 고위계만 아니면 어떤 여자도 좋다. 여자라도 이런 말까지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위계는 극한 반감이 또 있네, 당내. 있죠.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계가 이런 점에서는 참 배짱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 이제 언론이나 이제 기자들도 좀 만나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계가 딱 안 해줘? 나 공천 안 해줘? 좋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선거 포스터 사진 찍으러 간 거였어요. 오. 굉장히 대담하죠. 공천을 안 준다. 그러니까 나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러면서 딱 들이민 거죠. 칼을 꽂은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결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텔레비전에 이제 반아베인 그 매체에서는 몰이를 하면은 고위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 출신 마스오에가 자민당 공천이니까 정말 자민당이 무슨 낯짝이 있냐 그렇게 해먹고 이런 여론몰이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고령 사회다 보니까 60대와 70대의 지지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고위계에 대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아이돌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봉주의 정치쇼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찬님, 저런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한 정권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권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자, 이제 몇 달 있으면 그 굴욕적인 2주기가 됩니다. 이지연님, 예전에 전 작가님 정치하실 때는 너무 세 보이시고 괜히 거리감 있었는데 정치쇼 나오신 다음 호감 급상승. 자, 이제 고위계 부정적인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위계가 민심을 얻은 빛. 두 가지. 예. 하나는 이 고이즈미의 이른바 극장 정치를 아주 잘 카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이즈미 전 총리. 고이즈미 전 총리는 매일 그 총리 공간 앞에서 기자들하고 10분에서 20분 동안 물어봐라. 내가 얘기해준다. 이래서 매일매일 기자들을 만났어요. 야. 그래서 여론을 얻고 정치를 했고 기자들로서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럼 날마다 기사를 쏟아내는데. 그렇죠. 그리고 고이즈미는 이 상당히 컨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용의 화법을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워딩. 그렇죠. 워딩이 좋았다. 그렇죠. 예. 먹히는 말을 딱딱했죠. 귀에 팍팍 꽂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피를 해서 고위계는 비록 이렇게 말은 완벽하게 잘은 못했지만은 언론하고의 접촉을 많이 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위계의 극장을 또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매일매일 고위계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아이돌 보듯이 그 고위계가 나오는 거 드라마 대신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벌의 이 맥락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명당을 카피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일본의 공명당 하면 뭐 창가학회에 이제 이 말하자면 씨가 된 그 씨앗을 뿌린 정치적인 하나의 그 이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명당 의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정치하는 동안 아주 많은 공명당 의원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생활 정치에 아주 기본이 돼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개네 그 천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범람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뚝을 쌓는데 우리 공명당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뚝 쌓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거기 참여도 하고요. 그런 생활 정치를 이제 카피를 했고 이번에 도민 퍼스트라는데 그런 이제 공명당 의원 출신들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위계는 이제 마스조의 그 호화 이 도비 사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를 하고 있으니까 내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도쿄도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올림픽 할 때 3조엔이 넘게 돈을 쓰면 어떡하냐 할 때 그것도 줄이겠다. 그 다음에 뜨기질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전하는 곳에 그래서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하겠다. 뭐 요런 생활. 정치. 느낌 팍 오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민들이 정말 고위계가 문제 있는 것도 알겠지만은 진짜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분노에 투표를 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나한테 이렇게 손에 닿을 곳에 정치가 있고 손에 닿을 곳에 무슨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감동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지금 고이케 같은 정치인이 일본의 많은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요 분이 좀 이렇게 독창적으로 그냥 보니까 여기저기에 장점을 싹 갖다가 아니, 그런 데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없는데 아우 얄미워. 그런 데는, 그것도 뭐, 능력이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생활 정치에 기반을 둔, 지방 정치인들, 말하자면 도의 의원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율도 많고, 그러니까 목말라 있어요. 예. 일본 국민들이. 원래 일본 정치를 보면, 네. 일본 지방 지방자치, 네. 여기 있는 의원들은 꽤 훌륭한 의원들이 많고 네.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는 너무 극우 보수화되어 있고 그게 왜 이상했거든요. 그러냐면은 그 중앙 정치의 이른바 국회의원들은 예. 참의원, 이 중의원 의원들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아요. 2세, 3세 정치인.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풀뿌리 정치인들은 사실 지자체 정치인들에게 많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일본 국민들이 정말 내 삶은 점점 어려운데 저것들은 나가다조에 우리나라 치면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그 나가다조에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에서 정치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노를 점점 그 하게 되는 할아버지도 거죠. 국회의원. 그렇죠. 아버지도 국회의원. 네. 자기도 국회의원. 예. 머지않아 지 아들도 국회의원. 이렇게 대를 당연하죠. 잇는 정치인들. 예. 그래서 일본에 이게 지금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일본 정치가 엉망이 된 건 세습 정치인데 세습 정치. 우리 여의도도 점점 그렇게 세습 정치인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에 세습 정치인들이 많아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습을 하게 되면은 예. 새로운 사람들, 예.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을 높게 쌓는 거죠. 돈이 그렇죠.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연줄이 있나요? 뭐 출마하고 싶어도 누구를 알아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물갈이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개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점점 더 예를 들었고 자기 아버지가 한 3, 4선 정도 해놓고 지역을 한 10년 동안 닦아놓고 네. 그럼 아들이 또 뭐 그 타이틀도 좋아요. 뭐 유학파에다가 돈도 좀 있어. 그럼요. 이렇게 되면 이어받기가 무척 쉽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나이 든 유권자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아니까 내가 손자 돌봐줘야지. 내가 의리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투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의 지역 사무소도 제가 가보면은 예. 지역 사무소에 아예 기원을 차려놨어요. 노인 어르신들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바둑 두시면은 거기 있는 여직원이 이 오차, 일본 녹차를 계속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치인이 참 참한 정치인인데도 예. 아주 신선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매일 오시는 30명의 어르신들이 거의 3,000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도 골치 아파요. 우리도 한때 그 노인정 이렇게 다니면서 네, 네. 그 트로트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노래 2곡씩 부르고 오고.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네.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네. 이 극우적 성향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네. 진짜 중앙무대로 들어오게 되면 네. 한일 간의 문제도 좀 심각해지겠는데 특히 위안부 재협상 문제. 일단 이제 아베로서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할 소리도 못하는 그러네. 뭐 코너에 몰리니까. 아베로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또 고이케가 이 어깨에 이제 힘주면서 또 막 아베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또 스트롱맨이 나리마스 뭐 이러면서 작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욕입니다. 예. 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전 작가님 커트, 머리도 좀 자르고요. 라면 가루도 좀 뿌려갖고, 꼬들꼬들 좀 했고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갖고. 동네에서 4만 원에 했어요. 예, 좀 싼티가 나나요? 13년은 젊어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근데. 예. 아니, 너무 예뻐졌어요. 우리 동네 원장님이 저렴한데 아주 파마를 잘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네. 청담동맨 아니에요? 청담동 진보 아니에요? 전 청담동에 가서는 절대로 아니, 머리 근데 못하겠어요. 몇 어딜 번 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가격이. 네. 그게 다 거품이거든요. 거품이죠? 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적당하게 받아야죠. 왜냐하면 심해요.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네. 근데 네. 청담동 어디서 한 것보다도 뭐
아름답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 원판이 좀 있잖아요. 그래. 제가 목소리가 살짝 한 게 어제 노래를 10곡 이상 불렀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사치도. 보컬 트레이닝 받다가 이제 어제 갖고 트레이닝 없을 때 마구 쏟아냈어요. 큰일이다. 점점 저의 이상형이 돼가네요. 저는 노래 잘하는 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작가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들어가기 전에 오늘 폭염주의보 의성군,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군위군. 자, 여기까지는 경북인 것 같네요. 인제군, 양구군, 영월군,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원주시, 횡성군, 정성군, 평창군, 춘천시, 여긴 강원도입니다. 네. 자, 정리하면요. 강원도하고 경북 일대 그 산악지역인데 이게, 문경시는 또 산악지역인데 폭염주의보네요. 거기 더워요. 그렇죠. 내륙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가보고 친구들도 거기 사는데 여름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살던 그 봉화, 경북 봉화, 거기 이제, 봉화 좋죠. 중고산지. 해발 300m 지역인데 선선해요, 여름에. 거기는 참 저도 좋아하고 제 친한 친구가 또 봉화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살죠. 근데 늘 그리워해요. 근데 좋죠. 좋아요, 근데 거기 살기. 제가 봉화 정씨거든요. 정병국 씨하고 같은 정씨. 그래요? 웃음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래서 제가 정병국 의원한테는 꿈쩍 못해요. 그러시구나. 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특히 노약자분들 물, 음료 충분히 드시고 에어컨 트셔도 틈틈이 에어컨 트시면 에어컨 온도 때문에 아까워갖고 창문 안 열거든요. 근데 틈틈이 한두 시간에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 꼭 해주시고요. 위험한 상황에선 바로 119. 그리고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은 바짝 지금 긴장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분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저희도 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119 소방대원들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죠. 네. 참 우리 공익방송 같아. 사람이 공익적이다 보니까 방송도 공익방송이에요. 자, 어디에 오늘 시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네, 오늘은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도쿄도 이 선거를 싹 쓸었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싹쓸이를 한 그 여성 정치인에서 이제는 전국적인 아주 주요 인물로 부상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고이케 유리코의 빛과 그림자를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고이케 유리코의 명암. 네. 그런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정말 꿀팁. 왜 도쿄도의회만 단독 선거를 해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도쿄도지사. 도쿄 마스조에라고 도쿄도지사가 이제 굉장히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고이케 유리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도 하차한 거네요. 중도 하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내각 책임제이고 지자체 선거가 굉장히 달라요.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지역적 이 시기 같은 게 있어요. 보궐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궐이 된 곳도 있긴 있죠. 네. 두 번째 꿀팁. 도쿄도지사 선거가 그 다음에 있을 전국 선거에 바로 밑하다? 당연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말하자면 우리 이 지자체 선거라든가 우리 정계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폭탄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서울시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도쿄도는 이제 일본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민도가 높은 곳이다. 또 정치적인 관심이 아주 높은 곳이다. 또 일본의 그 정치에서도 이 토속적인 거, 그러니까 이 지역 기반의 개의치 않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번에도 분노에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베에 대한 분노의 투표. 아베에 대한 분노. 네. 고이케 유리코의 명과 암, 빛과 그림자. 네. 빛과 유리코. 그리고 그림자. 자, 고이케 유리코. 나이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나이는 지금 64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선 의원이고요. 네. 근데 일본의 8선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2개월, 3개월 만에 국회가 해산하면은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 일본의 이른바 내각 책임제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7선도 있고 20몇 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언론에서 셀프 메이드 우먼이다 이렇게 정치인이다 할 정도로 아주 바닥부터 아주 악착스럽고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여성이다. 또 던질 때 던지는 배짱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결단감이 좀 이렇게 약간 그 배짱이 있죠. 예, 보스처럼 딱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배짱은 있는데 이력은 간단해요. 이제 약간 특이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퍼성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 대학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 아랍어를 배웠고 또 동시 통역을 하다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TV 앵커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소카와 정권이 들어서니까 호소카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정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호소카, 오자와 고이즈미 뭐 이렇게 해갖고 일본의 권력자들하고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좀 고이즈미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고이즈미. 그렇죠. 그래서 소문도 많았습니다. 이른바 스캔들. 그래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니스카트 국회의원. 왜냐하면 국회에 입문해갖고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고이케 유리코를 사람들이 기자들도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화려한 미니스카트를 입은 여성 의원이다.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은 뒤에는 권력자들을 옮겨 다니고 당이란 당은 또 다 한 5군데가 6군데를 당적으로 옮겨서 철새 유리짱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철새 유리짱. 네, 유리코. 유리코는 철새다. 철새 정치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연설을 많이는 하는데 연설의 컨텐츠 같은 거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연설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또 그 외국어를 많이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계다 이런 이제 소문, 기자들의 비아냥도 사실 있었어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컨텐츠가 단단하고 알찬 컨텐츠가 밑받침이 안 되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그 행동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일본 말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말치 카세라는 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마루치 카세가 뭔가 했더니 그게 멀티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이케 유리코라면 우리 봉도사는 너무 큐트하고 상당히 스마트한 체격에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위크 포인트면은 다이바루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봉도사는 아주 귀엽고 체격도 스마트라는 게 일본에서는 날씬하다는 거예요. 그래 스마트하다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체격도 아주 날씬하고 근데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너무 편향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다이버시티, 좀 이렇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외래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봉도사한테 제가 고위계 이럴 거라면은 아도바이스를 한다면은 아도바이스 하드 워킹구도 인데스케도 좋지만 레스토 타임 뭐 그것도 가지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라서 그런 점에서 이 고위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오사카 시장으로서 상당히 또 이 관심을 많이 모았던 하시모토 토루라고 아주 신세대 정치인이 있었는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나는 뭐 관용차 안 타고 뭐 별별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 알고 보니까 아이가 뭐 7명인가 있었고 깨끗한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막 가정적으로 참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불륜 스캔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빵빵빵. 그렇죠. 그래서 끝이 안 좋았어요. 또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베가 물러나고 나면은 고이케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베보다 더 심한 우익이에요. 극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일 관계는 무척 위험한 거네. 위험하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일본군 성노의 그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 연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일본은 막대한 국가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알려야 된다. 사실은 일본이 국가 홍보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를 가치를 할 때 제일 비싸고 제일 가치 있는 브랜드는 바로 국가예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서 코리아가 돼보세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일본인들에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마구 써서라도 우리가 강제 연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일본의 제1, 2차 세계대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고이케 유리코는 이것이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아시아 해방 전쟁이다. 와. 너무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최대 그 우익단체인 일본 회의에서 활동을 했고 일본 회의 산하에 일본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기 부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땐 요거를 쏙 빼놓더라고요. 아주 그 센스라든가 직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우 뛰어난 여자죠. 위험한 정치인이네요. 매우 위험합니다.